마른 비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비만이란 말은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마른 비만 환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란 건 뭐냐면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체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이 너무 없고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비만 치료를 한 지가 25년 정도 됐어요. 이제 제가 그 전에 25년 전에 봤던 이 비만의 그룹과 요즘의 비만의 그룹을 보면요.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수면 부족에다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은요. 이제 우리가 굳이 정의를 하자면 근육은 너무 적고 지방이 너무 많고 그래서 BMI라 그러죠. 키 몸무게로 봤더니 그렇게 비만은 아닌데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불건강한 안 좋은 건강 상태를 보이는 비만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ET형 체형이라고도 하죠.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아졌고요. 최근 연구를 한번 봤더니 여대생들의 10명 중에 3명이 마른 비만이다라는 연구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 마른 비만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비만에 비해서 마른 비만이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느냐라고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 비만은요, 자기 스스로 비만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남들도 이제 지적을 해주고 하니까 내가 비만인 걸 아는데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잘 안 가고요. 나중에 큰 병이 생겨서야 그때서야 자기 몸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은 스스로 자각을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근육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적다는 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기초대사량도 높고 활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근육이 너무 적은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요.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피로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중년이 넘어가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폐경기 넘어가고 이러면서 너무나 많이 쇠약해진 몸이 됩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그리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뼈도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장 지방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검사,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요. 너무나 근육은 부족한데 배만 볼록해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결국 이 내장 지방은 각종 성인병,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마른 비만이 많아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정제탄수화물에 풍부해지면서 정제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마른 비만 환자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성분만 딱 보고 환자분께서는요, 젊었을 때부터 아주 단맛 나는 걸 좋아하시고 단백질이나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운동 별로 안 하시죠.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주로 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러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이렇게 마른 비만을 많이 일으켜요.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혈당 수준이 폭증하게 되고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자꾸 내장 지방으로 축적을 시키고 근육을 자꾸만 빼다가 쓰는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잦은 다이어트도 이렇게 마른 비만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틈만 나면 다이어트를 하고 이 다이어트가 또 잘못된 방식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환자분들 몸에서는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고 지방을 쌓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또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 반복하게 되면 또 요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잦은 다이어트도 마른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운동인데요. 이제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운동량이 정말 부족해진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운동을 안 하고 특히 또 근력 운동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자꾸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근육은 우리의 몸에서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을 먹는데 근육이 자꾸 부족하니까 자꾸 지방으로만 쌓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자꾸 부족해지면요, 자꾸 허약 체질이 되고 활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식욕 떨어지고 이 음식을 자꾸 못 먹게 되고 근육이 부족해지고 또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이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그리고 이 어머님들 쪽에서 이 마른 비만의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근육하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태우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몸이 상당히 무기력해진 몸이 됩니다. 움직이기도 싫고 자꾸 몸이 붓는 것 같고 이런 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몸이 되는 것도 이 마른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뭐 산업화 시대에 비해서 지금 현대로 쭉 오면서 자꾸만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근육이 부족해지고 이런 그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를 자꾸만 마른 비만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원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